한 사진을 보니까 저 멀리 불타오르고 있는 걸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 같은 걸 보게 됐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장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산불을 끄기 위한 경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어떤 소녀가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 그 뒷모습을 찍은 장면이 있었어요. 아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일이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미래인 거잖아요. 저에게도 똑같은 말이죠. 기후위기로 앞으로 내 삶이 대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왠지 기후변화 때문에 다 이렇게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외신으로 또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북유럽 지역, 독일 같은 데서는 엄청난 홍수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집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가까이 보면 또 중국 남부 지역도 큰 홍수가 일었고 세계 곳곳이 말 그대로 불이 났죠. 엄청난 넓은 땅이 타올랐고 또 되게 민가에 가까운 그런 해안가에서도 이제 산불을 볼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막 강이나 막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현재까지 한 1.1도, 1.2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온갖 재난들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온도 상승을 가능하면 1.5도 안에서 막자. 그러니까 IPCC라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우리에게 준 경고인 거예요. 1.5도가 높아지게 되면 10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폭염이 4배 더, 5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만한 폭염이 8배 더 자주 일어날 거다. 10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홍수가 1.5배, 그리고 가뭄은 2배 더 자주 일어날 거다.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식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미국이나 캐나다 곡창지대에 산불이 굉장히 심했어가지고 밀 가격을 보면 30%에서 60%까지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라면 업계들이 라면 가격을 인상시켜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식량 자급도가 25% 내외입니다. 마트에 가서 구하는 식품들을 더 비싼 가격으로, 더 드문 기회로 구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5도를 넘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대기 중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 허용량을 계산해 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그것을 탄소 예산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1.5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2018년부터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은 420기가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가는 10억이라는 뜻입니다. 전지구조로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42기가톤입니다. 그럼 나눠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그 사이 동안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420기가톤을 다 쓰는 데까지, 그럼 그걸 동등하게, 평등하게 어떻게 나눌 것이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n분의 1이겠죠. 모든 사람한테 같은 목을 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볼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출해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까지 다 뺏어서 배출을 한 거죠. 우리가 잘 따져보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따져 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중국과 미국을 다 합쳐보면 전 세계 배출량의 40%가 넘게 됩니다. 많이 배출한 나라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역사적으로 배출한 양이 적다. 그걸 살펴보면 미국은 1777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해서 배출한 양이 25%에 해당됩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거죠.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 이런 국가를 다 합치면 전 세계 누적 배출량의 60% 이상은 다 선진국들이 배출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부자들 10%, 그들이 온실가스 배출의 50%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100개의 기업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에서 80%의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구를 파괴시켜 왔는데 아무도 규제하거나 막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피해는 산업을 일궜던 선진국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글라데시만 봐도 여름이 되면 국토의 3분의 1이 맨날 잠겨요, 거기는. 근데 거기 4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거든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의 위기는 탈레반이라든지 안보 위협이라든지 전쟁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지금 가뭄이 너무나 극심하게 들어서 물이나 식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먹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이미 사회가 붕괴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정의라는 게 결국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거가 모든 핵심의 쟁점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분배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인데 누가 많이 배출했고 그래서 피해는 누가 보고 있고 이런 것의 관점으로 이 문제 해결을 바라보자는 거거든요.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의 책임이 큽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계 6위 내지 7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2050년에는 배출량과 흡수량을 더해서 탄소 중립이 돼야 된다. 유럽연합만 해도 최근에 기후변화법을 만들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독일 정부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송에 지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이 아니라 2045년까지 당기겠다는 이런 식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2050년 돼서 갑자기 0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2030년에는 2010년 수준 대비해서 절반을 줄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탄소 중립 법안 만들고 있어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감축 목표가 35% 정도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목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탄소 중립 법안 자체를 민주당에서 그냥 거의 날치기로 패스를 시켜버렸어요. 정부가 탄소 중립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죠.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걸 3가지를 내놨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 탄소 중립을 도달하지 못하는 시나리오가 2개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1, 2, 4만이 있으면 3가지 시나리오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 3가지 다 산업 부분 탄소 배출량이 2050년에 똑같아요. 5천만 톤으로. 이걸 저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산업계의 탄소 배출량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다. 5천만 톤 이하로는 못 줄이겠다.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연간 배출량의 60%를 차지해요.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포스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11%를 차지하거든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노력 없이는 우리 생활에서 아무리 줄인다고 한들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최근에 만들어진 탄소중립위원회에 보면 77명의 민간 위원 중에서 10명이 기업과 산업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포스코 회장이 대표가 있는 철광산업협회 회장이라든지요, 현대자동차 부회장이라든지요, 시멘트협회 회장,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다 위원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상공인 대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민들 아무도 대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폭염에 많은 사람들이 온열 질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쪽방청 노인들, 빈민들을 대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농민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배농사를 원래 20년간 지어 오셨는데 10%밖에 안 달리더라. 더 이상 이제 이걸로 소득을 얻지 못할 수준으로 농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폭염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기도 하고, 컨테이너 하역하시는 분들,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배달 노동자, 택배 노동자, 이분들의 노동 조건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인의 실천을 공유하는 거는 정부가 원하는, 그 기업들이 원하는 프레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리는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에코백을 쓴다든지 손수건 들고 다닌다든지 소위 작은 실천을 하면 성인 한 명이 한 200kg 정도의 온실가스를 한 해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삼척 강릉에 짓고 있는 4기가와트 정도 되는 4개의 석탄발전소를 풀로 가동하면 1억 2천만 명 정도가 해야지 상쇄가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을 하는 것 동시에 기업들이, 정부들이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반출하려는 혹은 감축을 거부하는 행동 자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동료 시민들하고 같이 싸워야겠다. 정말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당장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 왜 폐쇄하지 않느냐, 나중에를 얘기하고 상당히 보수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해결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은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볼 때마다 환멸 같은 게 들죠. 가끔씩은 너무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뭔가 빨리 되게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들어요. 근데 최근에 했던 생각은 그렇게 포기하는 것도 특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기후위기가 현실화돼서 삶터를 잃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미 자기 삶에 걸린 문제인데 저에게도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의 삶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위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 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고, 우리 사회의 노동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먹거리는 어떤 식으로 다시 재편되었으면 좋겠고,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지, 우리 삶과 관련된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조금 더 풀기 쉬운 문제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하나씩 시작을 해보는 거죠.